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생활 속의 인문학 살롱 이회선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근데 뭐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너무 힘들고 힘든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제 이동에 이게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가족 사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석이나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면 좋은 것은 뭐죠? 그러니까 보고 싶었던 부모님들, 형제들, 또 고향의 친척들 이렇게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덕담 나누고 또 정겹게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는 이런 시간인데요. 그런데 뭐 보고 싶은 것은 좋은데 일단 만나면 의외로 오고 가는 이 말투 속에서 옛날 묵은 이야기들 이런 거 하다 보면은요 서로 서운한 것들 또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헤어질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우리 종종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건이 많은데 올해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철학자 하이데크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게 평소에 이 말투, 언어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사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의 삶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 하기도 하고 또 불행해 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언어, 이 말인데요. 이 이 말이 참 우리 삶을 너무 많이 지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이 말을 조심을 하고 좀 이렇게 품격 있는 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이요 그리스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물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최고의 비결은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바꿔보면 달라집니다. 그쵸? 우리 인간사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입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나름대로 이런 사연과 아픔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넌 왜 취업도 못하니? 넌 왜 결혼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그동안 살이 쪘냐? 뭐 너 와이프 왜 이렇게 늙었냐? 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게 막 친밀감이 있다기보다는 그쵸 이런 말들 하도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은 그죠? 이렇게 썰렁하는 말을 해가지고 뭐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말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롱펠로 시인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에 그것도 수십 년간 화살처럼 꽂혀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심코 내뱉어진 말 이런 거는 서로의 가슴 속에 이렇게 척척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그때 네가 이 말했지? 그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의 새치혀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요. 우리 새치혀는 약 10cm, 뭐 이렇게 무게로는 57, 8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치혀가 우리 인간의 어떤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 말에는 아주 그 힘과 영향력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말을 탁 하거나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이 이제 자극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요 아주 순간적이고 짧은 공간과 시간이지만 그 사람이 선택을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죠? 행복한 사람은 긍정의 면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결과만을 선택을 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면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렇듯이 말은 행동을 바꾸고 또 행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잘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뭐 그것을 이야기하면 뭐 품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성회언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나한테 이렇게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매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것에 이제 다 꽂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방법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접하는 어떤 사업의 기회 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난 안 돼. 난 운이 없어.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내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모습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14만 개의 SNS 계정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이렇게 게시판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SNS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SNS에는 긍정적인 글이 많습니까? 뭐 비판하는 그런 부정적인 글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아무래도 시즌인지라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권 후보의 경선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자 취향이 다르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큰 싸움까지 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인에게 호감을 느끼시나요? 예. 우리 이제 정치가는 그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정책을 이렇게 듣고 또 그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치 언어는 세상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언어다. 정치 언어는 그 시대 언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정치인은 막 호소의 언어로 국민들의 가슴에 감동의 드라마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희망의 신기루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그 시니컬한 조롱과 막말, 쌍욕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어떨 때는 사이다나 콜라처럼 아주 막 통쾌하고 시원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말은요 그렇게 오랫동안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 말이 때로는 비수가 돼서 결국 그 자신의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치 언어의 품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언어의 품격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품격의 뿌리는 바로 믿음, 진정성, authenticity,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느껴지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진정성의 진정한 의미는 안과 바깥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바깥에 표현하는 말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현란한 말솜씨, 권모술수, 임기응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런 모습을 정치인들 한테 믿음이 가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자기 입맛대로 이걸 이제 우리 고무줄 잣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무줄 잣대에 맞춰놓고 국민을 팔고 정의를 팔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대통령 뽑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이번에는 대권 주자들의 언어의 품격을 통해서 어떤 정치의 품격, 사회 품격, 나라의 품격을 좀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행복한 삶을 만들 때는요, 뭐 그렇게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막 뼈를 깎는 노력,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그 말만 조금만 이렇게 바꾸어도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술술 풀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 제임스와 랑게 교수의 말에 의하면요,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고 우니까 울 일이 생기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은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말만 쓰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 이렇게 행복한 말, 이런 말을 매일매일 쓴다면은요, 우리 행복 에너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을 쓰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